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나잇 뉴스의 굿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의 횡령 사건,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 될까? 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무엇이냐? 자, 이모 씨가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실명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모 씨 45세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재무관리 팀장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작년이죠. 지난 3분기 하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자, 무려 1880억. 아니 한두 푼이 아니에요. 1880억. 야, 이거를 횡령을 했어요. 정말 1880억을 횡령을 했답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실감도 안 난다. 1880억이 뭐냐? 실감도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하는데 정말 역사상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이 정도의 횡령 사건이 있었을까? 일개 개인이 뭐 재벌들 말고 오너 일가가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이 이 정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역대급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이분이 1880억을 횡령을 했는데 이 1880억이라는 금액이 자,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전체 자본금이 2047억인데 이 2047억의 92%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뭐 91. 몇몇 퍼센트 하는데 대략 92%예요. 물론 2020년 기준입니다. 2021년도의 기준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으로 92% 자본금의 92%에 해당하는 1880억을 횡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냐? 회사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대요. 우리 회사의 잔액이 이 정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자, 그 위조한 상태에서 우리 회사에 이 정도 있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 이 1880억을 본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입금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해서 횡령이 되게 좀 뭔가 정말 허술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자, 횡령금 중에서 1880억 이 횡령한 돈 중에서 1440억은요 이분이 주식 투자를 했대요. 어떤 주식에다가 투자했냐? 이 동진 세미캠에다가 투자를 했대요. 이 동진 세미캠. 이 동진 세미캠이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래요. 반도체 장비 회사래요. 근데 이분이 1340억을 동진 세미캠 주식을 샀는데 10월 1일 날 샀대요. 10월 1일 날. 10월 1일 정도면 여기가 지금 이제 10월 5일이니까 살짝 끊겼는데 36,000원대. 약간 36,000원대 한 이 그래프가 한 이 정도 점에 있었겠죠? 한 36,000원대. 36,000원대. 10월 1일 날 동진 세미캠 주식을 36,000원대에 샀대요. 1430억 원어치를. 근데 이때 타이밍이 뭐냐면 10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필 이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에서 동진 세미캠을 인수한다. 왜냐 반도체 관련된 회사니까 우리가 인수하겠다. 삼성에서 인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썰이 돌았는데 헛소문이었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때 이제 주가가 근데 이게 삼성이 인수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쉽게 안 오릅니다. 이때 1430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죠.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닌가. 그리고 이 주가 조작하는 멤버 중 하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이제 그 소문이 돌았는데 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분이 뭐 진짜 주가 조작의 멤버인지 아니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뭐 어떠한 이유로 이 주식을 샀는지는 뭐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파주에 거주했나 봐요. 파주시에 거주했는가 본데 이 파주의 슈퍼개미라고 불렸습니다. 슈퍼개미라고. 그러면서 이분의 실명이 막 인터넷에 돌아왔어요. 슈퍼개미라면서 이분의 실명이 막 돌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주가 변화 보이십니까? 삼성이 인수한다고 아무튼 뭐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결국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지 주가는 쭉쭉쭉 떨어지고 올라가질 못해요.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11월 8일쯤에서 한 이쯤이죠. 11월 8일. 자, 이게 5일, 6일, 7일, 8일. 약간 진짜 이 하락세 이 정도 지점 되겠죠. 떨어질 때 진짜 더 이상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분이 평균 매입 단가 34,000원대에 34,000원대에서 팝니다.
매수할 때 36,000원대 매수할 때에 비해서 약 7% 낮은 가격, 7%의 낮은 가격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해 봤죠. 주식수다 1430억 투자했는데 손해 봤습니다. 뭐 한 1112억 정도를 회수했다고 해요. 물론 아직 이때 다 판 게 아니래요. 주식을 다 판 게 아니고 조금 남아 있대요. 주식이 어느 정도 조금 남아 있어서 아무튼 뭐 피해 금액은 얼마 정도를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112억 회수했고 아직 남아 있는 주식 이제 포함하면은 뭐 1112억보다는 뭐 많은 금액이 되겠죠. 많은 금액이 될 텐데 아무튼 이 금액 정도를 회수했고 어쨌거나 마이너스 손해를 봤어요 이분이.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 또 해외 도피한 거 아니냐라는 썰이 도는데 왜 해외 도피 썰이 도냐면 이분이 잠적을 한 게 작년 12월 30일부터 잠적을 했어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거 이거 공급 횡령이다라는 걸 알아채고 신고한 날짜가 그 다음 날인 31일이고 신고하자마자 법원에서 출국 금지를 걸었는데 출국 금지 결국 31일 날 걸렸어요. 만약에 30일 날 이분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 해외로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 해외 도피설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그 해외 도피하기 전에 이분이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건물을 또 증여하고 갔다고 해요. 건물까지 아내에게 이거 좀 뭐 작정하고 이게 잠적한 거 아닌가? 이게 여보 이 건물 당신 거야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주고 잠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이 재무관리팀장 아니겠습니까? 돈 빠져나가고 들어온 거 기록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거 기록회를 제대로 했는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계감사법인들. 그리고 이분이 은행에다가 아까 자기 본인 계좌에다가 그 기업의 오스템 임플란트의 돈을 막 이체했다고 했잖아요. 그 큰 돈 1880억을 이체하면서 은행은 뭐 의심 한번 안 했을까요? 자,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들? 회계감사법인 책임 있을까요? 이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 있을까요? 은행도 책임이 있을까요? 일단 회계감사법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회계감사법인은 이때 뭐 삼덕회계법인이라는 회사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감사를 했다고 해요. 이분들이 일단 횡령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죠. 금융감독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삼덕회계감사법인의 감사법인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오후에 이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니까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건 간에 삼덕회계법인이 못 잡았죠. 이 씨가 장부를 위조했다라는 걸 못 잡았는데 이 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이 씨의 위조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분들마저 속았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없겠지만 위조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어. 진짜 누가 봐도 회계사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위조야 라고 이렇게 딱 볼만한 그러한 그 실력의 소유자였다면 이 씨의 위조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면 야 이거는 책임 가능성이 약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회계 감사자 분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1년 내내 그 회사에 항상 상주해 있지도 않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매번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할 때만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책임을 조금 물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 여기저기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쩔 수 없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좀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객관적으로 회계감사법인에다가 책임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묻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라면 물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삼덕회계법인 이분들이
2019년도도 회계감사를 했고 20년도도 회계감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위에서 3분기에 이분이 1880억을 이 씨가 1880억을 횡령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사실이고 실은 이분이 막 19년도 혹은 20년도부터 조금씩 이렇게 횡령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19년도 20년도에 이 회계감사 법인이 오스탐 임플란트에 대해서 적정 의견 괜찮다 여기 회계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적정 의견을 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 씨가 조사를 좀 뭐 잡아서 이 씨를 잡아서 조사를 좀 해봐야 뭐 그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어찌됐건 간에 이 회계감사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는 살짝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은행. 일단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 좀 큰 금액을 이체를 하면요 금융정보원에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왜 어떤 돈인지 얘네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돈을 이체했는지 뭐 그러한 내용은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체할 때마다 자꾸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확인 전화를 한다면 짜증내고 은행도 주거래 은행도 교체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할 수가 없다. 시스템상 연락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은행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해당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매일매일 이 씨가 매일매일 거래하는 직원 아니겠습니까? 회사 계좌에서 막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매일매일 거래한 직원일 텐데 자, 이 회사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그 큰 돈을 이체를 하는데 의심이 하나 없었다라는 것은 약간 비상식적이지 않나라고 이제 타은행 관계자가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은행도 약간 책임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책임을 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웃겨요. 사실상 저는 회계감사법인이나 은행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이 오스템 임플란트 얘네가 책임을 져야죠. 저쪽 관리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어플이죠. 채용 어플에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이 블라인드로 글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리직을 맡고 있는 한 직원분이 이렇게 썼대요. 팀장이나 실장이나 본부장이나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1880억을 횡령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음모론적인 내용인데, 이런 글들 때문에 어떤 음모론이 이제 나오냐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비자금 조성한 것이 아니냐. 이 씨를 통해서, 이 경영진 측이, 이 오너 일가가 좀 비자금 조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일단은 전면 부인했어요. 경영진 측에서는. 경영진 측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이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슈퍼개미로 이 씨의 실명마저 돌았습니다. 2달 동안 10월 달부터 2달 동안 막 돌았는데 회사 정말 몰랐을까? 이런저런 의혹들이 일단 스멀스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뭐 이런 회계법인이라든지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책임 소지를 이렇게 밝혀야 된다.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먼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책임 소지를 밝히는 게 아니라 빨리 이 횡령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횡령금을 회수해서 제자리에 위치해 놓고 지금 현재 여러분 이 회사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요. 시가총액 2조예요. 2조. 이 회사가 2조 정도 평가받는 2조 정도로 평가받는 그 회사고 업계 1위입니다. 임플란트 업계 1위입니다. 국내. 그리고 코스닥에 등록된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20위에서 30위권대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중견기업입니다. 큰 회사예요. 이게 정말 큰 회사인데 이 큰 회사다 보니까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정지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거래 정지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심지어 정말 최악의 상황엔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이 횡령금 회수해가지고 제자리 원위치로 놔야 돼요. 근데요, 이 씨 만약에 체포한다 하더라도 횡령금 회수를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비관론적인 반응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씨가 횡령금을 어떻게 했는지가 관건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씨가 카지노에서 다 써서 날려버렸다. 혹은 해외 조세도 비쳐 뭐 이런 데로 빼돌렸다.
이거 정말 회수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됐다면 정말 회수하기 힘들어요. 만약 이 횡령금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 수사기관이요, 이거를 횡령금을 몰수해가지고 오스템 임플란트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상 범죄수익은닉법상 일단 이 횡령금은요 국고로 환수되고 나중에 환부교부라는 것은 돌려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돌려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민사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수일이 걸려요. 더군다나 이 씨가 만약에 정말 악질적으로 소규모 신협이라든지 뭐 소규모 수협 같은 신협 같은 이 소규모 금융기관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오래 걸려요. 아니면 은행에다가 이 사람 돈 동결해달라고 더 뭐 나가게 못하게끔 그 돈 유지되게끔 동결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상 이 금융기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금융기관은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근데 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해주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잘 안 해줄 것입니다. 즉 일단은 이 씨가 이 횡령금을 다 썼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880억을 다 쓴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빼돌렸건 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있으면은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 돌려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상장 폐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써봤는데 횡령금을 만약에 회수하지 못하거나 늦게 회수하잖아요. 자, 일단은 횡령금을 미수금이나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일단 회계감사에서는 적정 의견 받으면서 일단 넘어갈 수는 있어요. 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수금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면은 우리 적자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회사가 적자인 회사도 상장 폐지 바로 안 되잖아요. 아마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면은 아마 그 상장 폐지 사유일 거예요. 근데 뭐 적자는 뭐 3년 연속으로 안 났으니까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단 적자 상태로 놓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현재 회계보고서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이제 작년이 연말 끝났으니까 이제 1월 달에 그 회계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작년 해에 대한 21년도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22년도 올 초에 만들어야 되겠죠. 이 회계보고서 마감하는데 시간상 이 회계보고서 지금 이러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시간상 회계보고서 마감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제가 더 자세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어렵대요. 그러면은 회계보고서 마감 자체가 어려워서 회계보고서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뭐 발표가 된다면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 비적정을 받게 되면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삼정회계법인에서 인덕회계법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아까 근데 앞서서 금융감독원에서 예의주시한다고 했죠. 인덕회계법인은 더 까다롭게 회계감사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얘네가 비적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러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5일 거래 정지인데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된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의 신청하더라도 1년간 개선기간 동안에 정지예요. 거래 정지입니다. 1년간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주식을.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이분들은 투자자들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1년 개선기간 동안에 적정 의견, 즉 이 그 빵꾸난 이 횡령금 있잖아요. 1880억을 얘네들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못 메꾸잖아요. 상장 폐지예요. 상장 폐지입니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뉴시스 기사에서 제가 이 따온 사진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에 진짜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이거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제가 와 이거 진짜 큰 문제다라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입장문이 오늘 이렇게 기사로 나왔는데 야 이거 읽어보니까 야 그래도 기사 회생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도 가능성도 많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횡령금 1880억 21년 자본금 기준으로 20년 자본금 기준으로는 92% 맞아요. 근데
21년 자본금 기준으로는 59% 정도로 된대요. 즉 21년에는 자본금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겠죠. 횡령금이 일단 커가지고 적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자. 이게 적자라고 예상한다라는 것은 이 인덕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온다라고 이 사람들은 감사 적정 의견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적자지만 횡령금 대부분 환수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여기에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럼 환수되면 21년도 결국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현금성 자산 우리 많다. 뭐 땅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투자해둔 돈 많고 해외 법인 자산에도 좀 있고 이 두 개 합치면 2,400억 정도가 있대요. 여윳돈이 있대요. 여윳돈 있으면 1,880억 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장 폐지될 확률은 없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현재 이어가는 사업 그대로 이어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22년도 매출액 목표를 1조 달성할 거다. 우리 기업 성장할 것이다. 즉 상장 폐지 아니다 라고 일단 주주들을 안심시키는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하죠. 내부 시스템 강화해서 재발 방지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이 자료를 오전에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사를 읽지 않고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거 얘네들 야 이거 까딱 잘못하다간 상장 폐지도 될 것 같은데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야 제발 이게 사실이길 좀 바랄게요.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 이 정도 2조 규모가 되는 이러한 기업이, 이런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은, 야, 이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주주들의 피해가 정말 피해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피해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피해가 최대한 최소화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굿나잇 뉴스의 굿뱀이었습니다. 자, 다음엔 더욱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